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곡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곡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박정호의 팟수다. 안녕하세요. 팟수다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20여 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당사 주변에는 경찰들이 경비를 펼치고 있고요. 노란색 폴리스 라인도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시민단체 활동가들 옆으로 쳐져 있습니다. 오늘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기자회견의 주제는 비례대표 축소, 선거제도 개혁하려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입니다. 보도된 바와 같이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어서 내년 총선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지금보다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3대 1에서 2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 기준을 따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은 10여 석 이상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 농어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큽니다. 이렇게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면 농어촌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새누리당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원 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기자회견 전에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을 만나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국 각지에 2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네. 선거 제도를 바꿔서 정치를 바꾸자. 그리고 세 가지 저희가 3고라고 하는데요. 네. 슬로건이 있습니다. 사표를 없애고 정치 독점은 깨고 네. 유권자 권리를 되찾고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네. 지난 달에 준비해서 며칠 전에 발족을 한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의 모임입니다. 네.
250여 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제일 강하게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표를 없애고 또 진짜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의 전면 확대, 네. 그리고 비례대표 수를 지역구 대표 수의 최소 절반만큼은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체 국회의원의 숫자 현재 300명인데요. 네. 그게 조금 더 늘어나야 된다 그러면 360명 선까지는 늘리자. 물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라든지 네. 정당 국고 보조금을 적당히 줄여서 국회를 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있는 기관으로 만들자라고 네. 하는 가장 큰 요구를 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사전 투표소 확대라든지 네. 선거 연령을 18세로 지금 만 19세인데요. 네. 19세로 인하하자 등의 주요 정치개혁 요구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쭉 들어봤는데 근데 한 가지 귀에 좀 와닿는 게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입니다. 네. 사실 국회의원 수 이 얘기만 나와도 많은 국민들께서 알레르기 반응을 좀 보이시거든요. 국회의원 맞습니다. 뭐 다 도둑놈이야 그렇죠. 이런 비판도 많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어떻게 보면 강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큰데 네. 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됩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네. 그냥 한 30년 전에 300명, 그때 299명이었는데요. 30년 전에 299명 정한 다음에는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 숫자가 계속 가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도 국민의 대표가 과연 계속 이 정도로 있는 것이 합당한 거냐 아니면 국민의 대표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네. 국민들에게 더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볼 필요가 저희는 있다고 보고요. 네. 갈수록 인구는 30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는 더 줄어들기 때문에 의원 1인이 대표하는 국민의 수는 계속 늘어나만 왔습니다. 네. 이거는 좀 하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를 우리가 확대를 좀 지금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지역구에서 1등만 당선되는 이 제도가 지금 우리 선거제도에 소선거구제죠. 그렇습니다. 네. 소선거구에서 1등하는 사람만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에 246석이나 300석 중에 246석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국회 비례대표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되는 것이 네. 다양해진 사회의 요구, 국민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비례대표를 줄이려면 지역구를 줄일 것이냐. 네. 현실적으로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비례대표를 다소간 늘려서 네. 늘리고 그러면서 의원 정수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의원 정수는 좀 네. 늘리고 물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 문제가 있으니까 그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예산이라든지 정당 국고 보조금은 네. 조금씩 삭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촌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누리당 앞에 오신 거죠? 당사 앞에 오신 거죠? 맞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그동안에 국민 여론을 핑계 삼아서 의원 정수는 절대 늘릴 수 없다. 이거는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급기야는 지난 8월 28일 날 의원총회를 열어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300명을 고정하되 지역구를 늘리자. 그 말은 즉 비례대표를 줄이자. 네. 이거를 사실상 당론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지역구에서 당선될 수 있는 기성 정치인들은 뭐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비례대표를 통해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비례대표를 통해서 거대 두 정당 외에 새로운 정치 세력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네.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은 더욱더 문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른바 새누리당과 제1야당으로 국회가 양분되는 네. 정치, 양당제도처럼 양당제도가 돼버리는 정치 거죠. 독점이 더 심해져서 네.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이라든지 또는 녹색당이라든지 또는 다른 종류의 새로운 정당들이 네. 국회에 진출해서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는 더 실종되어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누리당의 이 방침은
정치 발전을 아주 거꾸로 가는 방안이다 해서 오늘 좀 급하게나마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 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시는데 뒤에 보면 당사에 이런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길,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플래카드가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저걸 내세우면서 국회의원 수를 못 늘린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촌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을 못 줄인다. 이런 논리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국민에게 공천권을 이라는 구호를 지금 가장 전면에 세우는데요. 사실 국민들은 공천권을 새누리당의 후보를 뽑을 권리를 국민이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국민은 아마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당신들이 좋은 후보를 뽑아내라. 뽑아서 그냥 출마를 시켜라. 이걸 원하는 거지. 새누리당 후보를 뽑는 권리를 나한테 달라. 이거 저 별로 원하지도 않고요.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는 시민들 중에서도 그걸 별로 원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장애 요소가 되는 게 국민들이 의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역구를 오히려 줄이는 방법을 차라리 정치 개혁의 입장에서 보면 맞다고 생각되고요. 정녕 지역구를 줄일 수도 없다. 그렇지만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우리의 정치를 선진화시키고 바로잡는 방법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을 정치권에서도 진지하게 설득을 해나가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그냥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 국회 불신 때문에 반대 여론이 많다. 그것만 핑계 삼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민들을 이렇게 균등하게 한 100명, 200명을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에게 현재 선거제도, 지역구에서 1등 되는 사람이 국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 선거제도의 장점이나 단점, 문제점에 대해서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한번 설명도 들어보고 그리고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왜 중요하고 이것의 효과는 무엇인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설명 자료도 충분히 그 모인 시민들 100명, 200명에게 설명해주고 또 반대 의견, 찬성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그분들 참석한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다시 청취해 듣는 이른바 아주 표피적인 여론조사가 아니라 진지하게 수기를 거치는 이른바 공론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바람직한 국민의 뜻을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저희는 새누리당과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우리 국회의장한테도 지난주 목요일에 이러한 진지한 여론조사가 단순 표피 여론조사가 아닌 진지한 공론조사를 통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방안을 정리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치권에서는 정치 불신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 맞습니다. 뭐 그게 그런 가장, 주장이신데요. 2015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주장하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된다. 이 주장을 위해서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실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정당들과 국회에 저희는 진지한 국민들의 뜻을 물어보자. 당신들끼리 회의실에서 쿵짝쿵짝해서 결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공론조사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을 국회가 정당들이 받아들여서 함께 실시하기를 저희는 다시 한번 요구를 계속할 거고요. 만약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희 정치개혁 시민연대 독자적으로도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주요 언론사들과 함께 이런 국민들의 여론을 진짜 물어보는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이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광화문 앞이거나 또는 서울역 같이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는 곳 앞에서 정말 우리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겠냐. 선거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매주 진행할 것이고 이거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지역에서도 광주, 인천, 대구, 부산, 충북, 대전 곳곳에서 정치개혁 시민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도 그런 시민 캠페인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100인 원탁 토론 또는 200인 원탁 토론 같이 많은 시민들을 모아서 하는 원탁 토론이거나 또는 5명 또는 10명 정도의 작은 시민들의 커피 파티를 열어서 정말 우리 정치를 바꾸는 방법이 뭐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정치제도 개혁에 정말 좋은 걸까? 또 의원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모임들을 연말까지 전국 25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였으니까 250번 이상은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전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저희 팟짱에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네, 이제 기자회견이 시작되는데요.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입법정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좌세준 민변 정치개혁 TF팀장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를 바꾸자. 저희 시민연대는 이러한 새누리당의 의총 결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농촌 대표 필요합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농촌 대표 필요합니다. 그 농촌 대표가 필요하다면, 지역구 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면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여성 대표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청년 대표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비정규직의 대표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더 많은 소수자들의 대표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비례대표 수를 100석 이상으로 확대해서 현재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 수의 문제와는 별개로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더 많은 청년, 더 많은 여성, 더 많은 소수자, 더 많은 비정규직의 대표를 국회로 보내자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28일에 있었던 새누리당의 의총 결의는 이와 같은 국민의 요구를 300명 의원 정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국민의 여론 뒤에 숨어서, 그러한 미명 뒤에 숨어서 본인들의 지역구 의석을 확보하려는 그러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저희들은 다시 한번 비례대표 의석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자기가 얻은 표만큼만 자기의 의석을 가져가는 그러한 것들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들면 청년 비례대표 의석수도 줄어들 것 같은데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이제 헬조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꼴이 엉망이니까 죽창을 달라라는 말까지 씁니다. 저는 이 말이 담긴 그동안 청년 세대들의 어려움을 표현했던 다양한 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포기했다, 무엇이 어렵다. 이런 약자들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있었지만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양상으로 펼쳐졌는가에 대해서 저희 청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이 사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해야 될 문제를 조정하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시민들의 공론의 장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치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실망과 환멸을 느끼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 사회를 대표하고자 하는 이 약자들, 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민의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치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조직해 나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진실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하고 있는 비례대표를 축소하자라는 이야기, 청년들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무언가 완벽한 것을 취하자, 혹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니까 포기하자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비례대표제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18세인 청년들에게까지 투표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투표를 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투표 시간을 연장하자라는 이 이야기들이 지금 이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회의하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당장 필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에 대단히 역행하는 논의들은 당장 중단되어야 될 것이며 시민들의 마음과 열망을 회복할 수 있는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청년들이 함께 나서서 하나씩 이야기해보자,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청년들도 함께 나서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민의가 반영되는 정치체제 개혁,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 젠더 활동가인 강한세 씨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지금 비례대표제 축소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시민의 민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의원의 그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꼭 필요하다는 말에 대해서도 여성도 노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다른 정치인들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도 정치를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매일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폭력에서 살아남고 여성 혐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지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여성들은 국회 입성에서조차 유리천장에 가로막혀 국회에서도 생존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국회 입성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제를 축소한다는 것은 여성을 더욱더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면서 그것을 여성의 노력을 몫이다, 여성의 노력의 문제다라고 여성의 몫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성 정치에 대해서 소수자 정치에 대해서 소수자들이 생존하는 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새누리당은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새누리당이 노력해야 할, 집권당이 노력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비례대표제 확대를 위해서 새누리당은 변명하지 마시고 새누리당이 집권 정당이 제대로 자기 몫을 이행할 것을 그것을 시민의 민의라고 뒤로 숨지 말 것을,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을 새누리당을 규탄합니다. 끝으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역구 전체 득표 40% 남짓, 정당 지지율로 얻는 지지율이 40% 남짓한 새누리당 여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가져가는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연간이 아니라 매 선거 때마다 1000만 표에 가까운 유권자의 표가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구와 정당 투표 5대1의 비율은 1대1로 바뀌어도 시원치 않은, 그래야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5대1마저도 줄이려는 시도들이 지금 저기 새누리당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구를 더 늘려서, 그리고 비례대표를 더 줄여서 선거제도를 더 개혁하고, 그럼으로써 자신이 도둑질하는 표를 더 많게 하려는 시도가 지금 저 당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 지지율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새누리당만이 아닙니다. 새정치연합도 자기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야가 작당을 해서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기로 합의하는 그러한 미략과 밀실합의가 지금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묵고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 대표성 인정해야죠. 그렇지만 농어촌 지역의 지역구가 늘어난다고 농민 대표가, 어민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여태까지 지역구 공천의 역사가 그렇지 않았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청년, 그 다음에 장애인, 여성, 농민, 어민, 노동자의 대표들이 국회를 진출해서 정치의 다양성을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비율로 정당 지지율만큼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수도 늘려야 선거가 개혁되고
공정한 선거제도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권리에 반하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야합을 중단하십시오. 기득권을 위해서 정치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치를 개혁하는데 협력하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의원수를 유지하겠다는 주장,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더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거대 양당의 독점 구조에 매몰돼 있는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이용해서 거대 양당이 자신들의 기득권만 주장하는 게 아닌지 곱씹어 봐야 할 문제인데요. 비례대표 의석 조정 문제는 더 많은 공론화와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팟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